최근 송도, 검단, 청라 전반적으로 신도시는 뜬다 했는데 무너지고 있는 인천입니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가 인천 아파트 매입 거래가 역대 최대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도가 보통 맞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투기 수요들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항상 떨어질 땐 빠지고 올라갈 때는 여기도 오르겠거니 하고 막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럴 때 거품이 엄청 많이 끼니까 실수요들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천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인천에서 실수요자들이 저렇게 많이 샀다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만한 요인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개뿔도 없는데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투기수요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실수요자라고 해야지 여기가 사람들이 들어오고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구나. 그래서 수도권들 보면 굉장히 웃겨요. 서울의 수요는 항상 넘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 인구 계속 빠지고 있죠. 경기도는 뭐라 그래요? 서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서 밀려 나오는 수요들이,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 인천 둘 중에 한 군데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도 수요가 많고 경기, 인천도 수요가 많다. 거짓이죠.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빠지고 있죠. 인천도 거의 코로나 끝물에나 올랐죠.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제 차츰차츰 빠지고 있죠. 외지인 수요들. 그리고 서울 수요들 역시도 계속 빠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시기에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작년 통틀어서 작년에 가장 많았다. 인천으로 오세요. 그런데 인천으로 오세요 했던 시기 다 빠지고 이제 쭉 해서 인천에도 안 오죠. 그러니까 가격 띄우려고 하락기 때는 갑자기 1년. 근데 1년 정도 하락하면은 지난 3년 정도 막 떨어지고 하면 이번 정부 전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본인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뽑아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최근이죠. 최근 현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순인구 이동 얼마나 전입했어요? 0.38%. 뭐가 얼마나 몰렸다고.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몰려가지고 0.38% 순전입이에요. 그러면 실수요자를 떠나간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검단 가격 조정 국면, 자꾸 조정이란 말을 하는데 조정이 아니고 뭐예요? 하락이죠. 하락. 조정이란 말이 뭐예요? 이 정도의 가격이 있으면 여기서 뭐 조금 비싸다든가 조금 낮다든가 했을 때 조정해서 맞춘다, 이런 걸 조정이라고 하지. 지금은 무슨 거품 투성이인데 조정이냐? 떨어지는 거지. 매매, 전세, 분양까지 트리플 약세장이다. 거래량은 9년 만에 최저를 뽑았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 거주자들 실거주로 간 게 아니라 투기한 사람들 싹 다 망하는 거죠. 실거주로 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 계양구 작전동 3보 84는 3억인데 7천 내렸고, 도두리 마을 동보 여기도 3억 7천인데 4억 500 대비 3,500만원 내렸다. 솔빛 2억 8,500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4,500 빠졌고, 만석 타운 비치 주공 여기도 2억 3천으로 2천만원 빠졌다. 그런데 더러운 건 뭐냐면 거래 안 되고 빠지는 거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연수구 서구 등지에도 일부 매물 정도만 하락되는 거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오른다, 청라는 오른다, 이런 이야기 만들려고 이런 저가 아파트들은 빠지지만 고가 아파트들은 안 빠진다, 일부만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 일부 매물만 하락될까요? 하락 안 되는 나머지 매물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대부분. 그래서 매매가격 변동률 보면은 이번에 0.00 찍었는데 이거 거래 더럽게 안 돼서 그런 거죠. 4주째 빠지고 있었고, 그것도 전반적인 지역들이죠. 요 중에서 가장 하락세가 큰 거 보면 뭐 이런 것들이죠. 서구 어때요? 연수구도 빠지고 있는데 왜 서구 연수구는 일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 빠지고 있죠. 전세 쭉쭉 빠지고 있죠. 실수요들이 들어왔다면은 전세가 빠질 리가 없다. 어디가 많이 빠져요? 서구, 연수구. 서구 연수구가 타격이 제일 크겠죠. 그만큼 전세 가격 너무 많이 높여놨고 사람들이 금리도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 이자 어떻게 부담해? 안 해. 그러니까 전세 가격 쭉쭉 빠지는 거죠. 전세 가격 쭉쭉 빠지면 그 다음엔 뭐예요? 매매 가격 빠지는 거죠. 투기 수요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자기 돈 거의 없이 들어간 경우 많을 텐데, 갭투기도.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매수심리 소폭 회복 이런 거는 재빨리 기사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보통 떨어질 때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110에서 갑자기 105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매수 심리가 떨어졌다 이런 기사 안 나고 뭐라 그래요? 아직도 100 이상이다. 93.6에서 93.9, 0.03 오른 걸로 뭐 상승했다, 소폭 회복됐다, 아직도 100 미치고 사람들 안 몰리고 있고. 거래량 보면 답 나오는데 심리만 회복되면 뭐예요? 그리고 매매 수급지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개사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요즘 중개사들 상황 어때요? 작년에 뭐 중개사 개업 역대 최대, 폐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거래가 더럽게 안 되니까. 되는 놈들이나 되고. 그래서 막 이번에 막 중개사 협회에서 뭐 대출 풀어달라느니 막 이런 요청하고 있죠.
지들 먹고 살라고 다른 사람들 막 대출 잔뜩 끼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은 저런 이야기 하겠죠. 근데 거래량 보면은 어딜 봐서 회복이에요? 거래량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데. 요렇게 떨어질 때는 뚝뚝 떨어진다 이런 거 안 나오다가 요런 거는 소폭 회복. 매수 우위 지수. 소폭 회복됐나요?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KB 거 같이 들고 와서 이야기 하든가. 유리할 땐 KB 거 쓰고 불리할 때는 부동산원 거 쓰고. 그리고 그 부동산원은 통계가 안 좋다느니 갖은 별 난리를 치는데 막상 KB가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니까 심리 떨어진 거는 항상 부동산원 거 쓰죠. 그리고 KB 통계는 멀쩡해요. 부동산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냥 KB 와가지고 물어보고 하는 건데. 매매 거래량 소폭 회복 3월에 6건, 2월에 472건. 거의 끝나가죠? 1월에 또 줄었죠? 하락 비중은 더 높아졌고. 계양구 병방 거래 제일 많이 된 데죠? 계양 신도시 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띄운 거겠죠? 근데 이렇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박살이 났죠. 그리고 여기까지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 다시 거래된 거고 호가도 신고가 대비로는 낮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일부 단지들 하락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거래 많이 됐다는 단지 중 하나인 송도에 있는 이편한시장 어때요? 8억 4천에서 8억 2천, 7억 7천 계속 떨어지고 7억에서 7억 7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갔던 거 쭉 빠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 5천5백 갭은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매매가 영향받는 거죠. 왜냐면 갭투기라는 것 자체가 남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돈이 빠지면 자기 돈을 거기 메꿀 수가 없다. 팔아야 이득이지 돈이 어디 있어요. 100억대 자산가 하면 뭐예요. 막상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게 팔리지도 않는데. 서구, 청락 뚝 떨어졌죠. 9억 천에서 9억 8억까지. 그 다음에 검단 어때요? 쭉 빠지고 있죠. 영종 뚝 떨어지고 있죠. 고가 아파트들 일부 단지만 빠진다. 라이트하우스는 일부 단지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니면 단지를 다 뒤져보시든가. 거래가 안 되던가 떨어지든가.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의 단지들이. 전세 역시 떨어지는 추세이고. 매물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장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요들 안 들어왔다는 장세라는 거고 그런데 인천도 오른다 인천 개폭등 작년에 사세요 작년에 산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물린 거죠. 그냥 엄청 많죠. 그때 늘 경고했어요. 수원, 인천 여기 두 군데는 아무리 풍선 효과라고 막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금리나 이런 수요 쪽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해놓고서 수요는 배제하고 공급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풍선 효과라고 수원 인천이 오른다고 하는 걸 보면 절대 아니다. 특히 수원 인천은. 그래서 왜 수원 인천을 그렇게까지 띄우려고 하느냐. 분양 많고 입주 많아서. 그러니까 입주 많으니까 위험한데 분양이 많으면 뭐예요? 언론에서는 집주인들 돈 얼마 버는데 큰 관심이 없다. 관음클럽 살고 있는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러면은 건설사가 이득이죠. 근데 건설사가 이득인데 분양가를 높여도 분양이 잘 된다. 경쟁이 높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을 올려야 되죠. 맨날 공급 부족되면 오른다는 인간들이 풍선효과 운운하면서 수원하고 인천 오른다고 하는 거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수원하고 인천은 특히 위험하다. 수요도 지금이야 뭐 투기 수요 공포 수요 들어와서 확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장세이고 여기서 나중에 그 입주까지 들어오면 실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들 텐데 공급은 늘어나면서 대폭락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입주 계속 늘어나고 수요 대비 계속 많았는데 왜 인천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 수요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적정 수요 아니에요. 높게 잡는 건데 쭉 늘어나고 있는데도 가격이 쭉 올라갔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공급적 측면으로 집값이 올랐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투기 심리가 자극돼서 집값이 올랐던 거고 거기에 저금리로 인해서 여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주요 지역들은 규제가 강하니까 비규제 지역이나 이런 데로 빠진 거고 송도, 청라 이런 거 GTX나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랐는데 지금 상황 어때요? 이제 빠질 일만 남았는데 이만큼 낀 거예요. 지수상으로 이만큼 낀 거면 거품 엄청 많이 낀 거죠. 결론. 자, 인천 아파트 빠지고 있다. 더 핵심은 뭐예요? 매매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전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전세가가 빨리 빠지기 시작하면은 투기 수요들이 매우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매물이 폭증하고 있죠. 매매, 전세, 월세 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실수요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투기 수요 유입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데 무슨 저가 아파트는 빠지고 고가는 일부만 빠졌다. 저가도 일부만 빠졌어요. 일부라고 하는데 100개 중에 99개 빠지면 일부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부라고 그래요?
거래 안 되는 것까지 다 취급해서 일부라고 하면은 저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고가든 저가든 다 빠지고 있고, 특히 고가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올렸던 아파트들 더더욱 거래설벽으로 위험해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